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김성회 씨의 부정한 행위와 망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나 놀란 마음 좀 이렇게 토닥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식백과의 김성회 씨라든가 옳은소리의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 아니고요, 동명이인의 또 다른 김성회 씨입니다. 자, 이름은 같은데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누가 불안당 정부 아니랄까봐 상당히 꼬여있는 인물이 포착이 된 건데요. 자, 관련된 내용 일단은 세 가지 섹션으로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 신설된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임명된 김성애 그 비서관이 과거 이제 한국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 산하에 그 레인보우 합창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레인보우 합창단에서 공연을 통해 벌어들인 어떤 수익을 부당히 좀 사용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애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게 망언을 배설했던 그 행적. 그리고 세 번째는 김건희 씨를 찬양해서 비서관실 자리가 신설됐고 그렇게 비서관 자리를 꿰찬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까지 해서 이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짚어보죠. 자, 먼저 요 내용입니다. 자, 단독 김성애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학부모의 수천만 원 소송 패소. 자, 도대체 이 다른 동명이인 김성애 님들은 도대체 어떤 죄입니까? 이게 지금 황당한 이야기들인데요.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죠. 자, 이 레인보우 합창단은요, 어제 이제 윤석열 취임식에서 이제 애국가를 불렀던 국내 다문화 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김성애 비서관이 대표로 있었던 한국 다문화 센터인 거죠. 문제는 이 단체를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이 김성애 비서관이 학부모와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성애 비서관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성애 비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김성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김성애가 아니고요, 이 김성애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 김성애 비서관이 이제 그 소송을 했던 그 소송 1심, 2심에서 김성애 비서관이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뚜껑을 좀 열어보니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 2018년 평창 그 겨울 올림픽 개막식에 이 레인보우 합창단이 애국가를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올림픽 조직위에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초청을 할 때 올림픽 조직위에서는 그 걱정하지 마라, 합창단원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초청을 한 것인데, 합창단을 운영하던 센터의 대표 김성애 비서관은 이 평창에 머무는 동안 총 10박 11일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식사, 간식 이런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올림픽 조직위에서도 참가비를 전액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별도로 30만 원씩의 비용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죠. 그러자 학부모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뭔 소리냐? 지금 당장 평창 올림픽 조직위에서 지금 지원해준 비용도 있지 않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간 이 레인보우 합창단이 공연을 하면서 받아왔던 그 공연료 그거 다 어디다가 써먹고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단단히 이제 화가 난 그 목소리를 냈던 거죠.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와 계약한 그 계약서도 좀 내놔봐라. 얼마를 받은 거냐? 한번 봐야겠다. 라면서 거센 항의를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 중에서 한 분이 그 언쟁의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김성애 비서관이 이거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거다. 그래서 그 불법적인 촬영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신적인 고통이 생겼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2천만 원의 배상 소송을 학부모를 상대로 한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재판부는 김성애 비서관의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이 의문 해소가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부당한 참가비 요구에 대한 민사 소송을 위해서 그 학부모들은 증거 수집 차원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김성애 비서관이 제지를 하자 학부모가 또 촬영을 종료를 했으니까 이 역시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1심, 2심 모두 김성애 비서관의 패소로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소송이 이뤄지기 전 김성애 비서관은 언쟁이 붙었던 부모의 자녀를 비롯해서 그 단원 3명을, 그 어린이 그 단원을 3명을 모두 퇴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학부모와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근데 이 사건 단순히 참가비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에요. 자, 합창단 어린이들 개개인에게 지급이 되었던 그 당시 평창 올림픽 패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평창 올림픽 패딩 입고서 왜 인스타로 이렇게 인증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레인보우 합창단 어린이들에게도 다 그 평창 올림픽 그 패딩이 다 지급이 됐던 건데 그 김성애 비서관이 이 패딩 모두를 걷어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거슬린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명분 없는 퇴단 조치가 있었다라는 의혹, 거기에 합창단 공연비라든가 평창 올림픽 참가비라든가 그리고 평창 올림픽 조직위에서 합창단 아동들에게 지급된 패딩을 빼돌리는 등의 어떤 자금 횡령의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그 당시 2018년 MBC를 통해서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이 나갔던 건데 그 이후에 해당 합창단은 무기한 이 활동 중단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금 얘네들이 활동을 시작하더니만 이 윤석열 취임식에 이용이 된 거죠. 어디서 진짜 이런 인물들을 데리고 오는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데리고 올까? 참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김성애 비서관의 논란의 행적에는요, 친일적 망언과 온갖 차별과 혐오적 망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뉴스타파의 기사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김성애는 이렇게 생긴 김성애입니다. 네, 다른 김성애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뉴스타파의 기사 보시죠.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자, 2019년 6월 28일 이 김성애 비서관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 때문에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계정 활동 중지 조치를 당해서 페이스북 포스팅을 못하게 되자 이런 것을 페이스북 포스팅을 못하게 됐다라는 내용까지 글을 올린 거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발언, 정신병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페이스북은 김성애 씨의 이러한 혐오 발언을 확인해서 그의 계정 활동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성애 씨는 반성하지 않았죠. 자, 레인보우 합창단의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다가도 김성애 비서관은 공유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합창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문화 가정의 이 아동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번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는 역사 왜곡적 발언을 펼치기도 했었죠. 2019년 9월 21일 일입니다. 자, 김성애 씨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때였던 것 같다. 당시 댓글 논쟁 때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라고 비난의 댓글을 적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또 페이스북 측에서는 규정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한 달간 차단 조치가 됐습니다. 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이 없었던 것을 두고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던 이 김씨 페이스북에다가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라는 망언을 배설했던 것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유한 발언이었던 겁니다. 일본 구구 세력이 퍼뜨리는 가해자 중심의 왜곡된 역사관, 이러한 역사 왜곡 발언을 또다시 레인보우 합창단 그룹 페이지에다가 공유를 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일본 구구 세력의 발언과 동일한 이 발언을 이어왔던 그 모습만 보더라도요, 딱 지금의 윤석열 불안당 정부에서 또다시 자리를 꿰찬 이 친일 정치인들의 논조와 매우 동일합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은 지네들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건지. 일본인은 일본으로 좀 가야겠죠. 자, 아무튼 이 친일과 밀접한 집안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또다시 어떤 식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거래가 또 발생하게 될지 정말 심각한 우려가 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게다가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 발언도 왠지 여러분들 이번 윤석열 취임식 당일날 뭐 발언을 안 들으셨겠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자유라는 어떤 단어만 한 35번 정도 외쳤죠. 그런데 정작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동성애만이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문제 해소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그림도 그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러한 우려를 남겨놓는 지명 인사다. 그런 지명 인사의 과거 망언 행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편견과 차별을 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김성애 비서관을 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차별을 조장하고 편견을 만들어왔던 김성애 비서관을 자리에 앉혔으니까 괴리감도 상당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관계도 없는 레인보우 합창단 그룹 페이지에다가 공유를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요, 이 김성애 비서관이 합창단의 운영 명목에 본인의 어떤 사사로운 정치질에 이 합창단의 운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당 망언에 대해서 그 어떠한 또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직자로서도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도 옳지 못한 인물로 확인이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제발 일본으로 떠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교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문화 가정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도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애초에 이름에서도 보듯이 말 그대로 종교의 다원화, 그러니까 종교적 다문화 차원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비서실이 아닌가 싶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우려해왔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한 무속실, 그러니까 그 무속실의 이름만 다른 형태의 비서실이 아닌가. 그 이름 명칭이 참 의문스럽죠. 그래서 왜 신천지라든가 또는 대통령 부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도사님들, 정광훈과 같은 뭐 기독교인 척하는 그 극우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하기 위한 비서실로 운영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요. 왜 하필 종교 다문화일까? 따라서 능력도 인성도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인물이 비서관으로 불려진 거지 않은가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소신과 뭐 철학 그런 것 따위 필요 없다. 대통령 부부와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충신이라는 것은 이미 김성애 비서관 본인이 조선일보에 기고해왔던 자신의 칼럼에서 수차례 어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새로운 비서실 자리까지도 신설해서 앉혀놓은 것이라고 보여지는 행보라고도 읽혀지고요. 특히나 김성애 비서관의 어떤 지명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마수가 뻗쳤던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세 번째 섹션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한겨레 기사를 좀 보고 오시죠. 단독 김성애, 정광훈 창간 매체서 김건희 찬양 쓰고 비서관 내정했다. 자, 김성애 내정자 지난해 12월 21일 자유일보에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를 올렸다. 인터뷰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닷새 뒤 지금 이제 비서관이죠. 김성애 비서관은 같은 매체에 윤석열이라는 시골 검사를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려 세운 것은 평강공주 김건희였다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 기고를 게재했죠. 대선 당일인 3월 10일 이 칼럼에서도요, 고구려 귀족 집단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선택하고 키웠듯이 김건희 대표는 파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참고로 이 자유일보라는 곳이 어디냐? 2020년 2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창간한 매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체 대표이자 발행인은 정광훈 씨의 딸인 전한나 씨라고 알려져 있죠. 자, 매체는 누리집에 공산 제국주의 세력과 100년 전쟁을 주요 테마라고 명시를 하고, 올해를 건국 74년이라고 하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등 매우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김성애 내정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객원 논설위원과 논설위원으로 이 30여 개의 칼럼을 써왔고요. 자, 참고로 이렇듯 김건희 씨의 눈에 들어서 이쁨을 받는 충신들이 청와대로 들어간 것, 참고로 얘기하면 김성애 비서관만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조 연설기록 비서관 내정자도 역시나 비슷한 연이 있었죠. 그 내용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동조 연설기록 비서관 내정자 김건희 씨와의 인연. 2014년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했던 점핑 위드 러브라는 전시회에서 특별 도슨트, 이렇게 해설사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코바나 컨텐츠 블로그에는 이 김동조 비서관 내정자를 날카로운 분석은 감도 높은 감성과 어우러져 최고의 글의 미감을 선사하고 있다라고 평한 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본인들이 뭐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삭제를 한 것이겠죠. 김건희 씨의 인연으로 내정이 됐던 것이니까 삭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동조 내정자 2017년 2월에 트위터에 이런 망언을 배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주 보모를 쓰려면 월 200이 넘는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월 50만 원이다. 엘리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라면 이들의 육아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전문 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해야 생산성이 올라가지, 더 많은 여성들이 식당이나 공장에 취업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공공 타가 시설을 늘리는 건 고급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어차피 그곳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엘리트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일반 여성들은 육아 도우미로서 최저임금 또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던 것이죠. 2017년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전주에 짜장면 몇 그릇 더 팔아주는 것과 국민의 소중한 미래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망언을 배설했고요. 대통령실 대변인 내정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말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김건희 씨의 인연으로 내정됐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겠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본인도 이해가 안 갈 텐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못한 위험한 기득권적 사상, 그리고 어떤 친일적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을요, 참 일부러 뽑는 것도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골라 뽑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인선한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인 거겠죠. 결국 자신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함께 꾸려 나가줄 사람, 자신과 같은 사상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씨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힌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출범 이전부터 잡음이 끊임없던 이 정부, 특히나 김건희의
우리의 정부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내용들이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이렇게 드러납니까? 임기 초반부터, 아니 임기가 시작되기 전 5월 8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정말 사상 최악의 빌런들만 모였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지경의 인물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을 알려줄 민족 정론지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논란이 제대로 키워질지는 의문입니다. 늘상 강조해왔듯이 정말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시민들의 조직력은 언론사에 버금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더더욱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이 미디어를 개혁하고 또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는데 개혁 미디어 본부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개미본부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뭐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여러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개미본부라고 검색을 하셔서 꼭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어떤 목적과 또는 해당 홈페이지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 다 남겨놨으니까요. 개미본부 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또 확인해 주시고, 또 개미본부 안에 올라오는 어떤 영상의 편성표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해당 홈페이지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정치의 주류는 국민이어야 한다. 권력의 주류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이다. 허나 윤석열 정부의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과연 존재는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이죠. 소통하는 정부? 전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불통의 끝판을 달릴 거고요. 국민인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한 어려운 여정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요. 저도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나 여러분들의 SNS에 많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